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 비트코인이 현재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0.98%, 일주일 전 대비 2.48% 상승하면서 35,000달러대에서 강력한 지지선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 이 비트코인이 필요한 이유가 참 많습니다. 사람마다 관점도 다르고 믿고 있는 방향도 좀 다르죠. 비트코인이 오르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들의 경우는 일반적인 투자자적 관점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들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 아나키스트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승하는 비트코인 열차에 탑승하길 바랄 뿐이죠. 이 비트코인의 상승 원인은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 해도 핵심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매수가 되고 있고 그 분수령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경우는 4년마다 반감기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죠. 놀랍게도 비트코인은 4년 사이클을 잘 지켜왔습니다. 2024년 또는 2025년 불장을 예견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이유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4년마다 미친 듯이 오르면서 전고점을 꼬마로 만들어버렸던 경험은 많은 코인 투자자들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상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폐 발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탄생은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마침내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게 되었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미국은 아주 쉬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자본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 것인데요. 금리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정부는 굳이 일자리를 만들고 거대한 토목공사를 계획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돈만 풀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거기다 달러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국가들까지 고려하면 달러는 마치 지지 않는 태양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위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위안화를 기축으로 만들고자 하는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었고 과도하게 풀렸던 돈을 이제는 다시 빨아들이려고 이제 미국이 5.5%의 고금리 기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과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한국 경제는 참 엉망입니다. 이 미국만 좋은 상황이죠. 세계 각국이 CBDC에 적극적이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장기적 플랜을 세워 자체적인 결제화폐를 만들겠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달러의 위험은 여전하지만 거기에 흠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은 항상 없죠. 몇 년 새 암호화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습니다. 암호화폐를 쓰는 사람들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냐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저는 답을 합니다. 이제는 은행 예금이나 코인 스테이킹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이 수익이 나오는 것도 대부분 비트코인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일개 개인의 삶이 이 정도로 달라졌는데 기관이나 국가는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워낙 금융 인프라가 잘 깔려 있다 보니까 중앙화된 서비스를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채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엘살바도르가 그 성공 사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어떤 알트보다 비트코인이 명확하죠. 사실상 몇 년 안에 대부분의 세계인들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와 송금하는 날이 찾아온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크립토 마켓 상황이 참 나쁘지 않게 흘러가면서 이제 과거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곳이죠. 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경우는 그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리플사와 이제 약식 판결에서 사실상 패배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항소를 했지만 법원에 의해서 반려가 되었죠. 이후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XRP를 둘러싼 미등록 증권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었다면 진작에 하나에만 이제 소송을 걸었겠죠. 이제는 SEC가 다소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레이스케일과의 ETF 전환 소송에서 또한 사실상 패배에 가까운 소식이 나오면서 SEC가 당초에 원했던 크립토 마켓에 대한 장악력 확대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여기에 재미난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하자라는 제안이 나온 것인데,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하원에서 게리 겐슬러 급여를 1달러로 삭감하는 법안에 투표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팀 버첸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해당 내용은 정부 지출 감액을 목표로 한 금융 서비스 및 일방 정부 법안 수정안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에 따르면 이제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에는 SEC의 암호화폐 집행 관련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찌라시 같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법안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또한 암호화폐 집행 관련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SEC가 그간 암호화폐 시장, 이 크립토 마켓에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이 자금 지원에 관한 꼬투리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이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 미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에서 미국의 고위 임원들이 SEC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게리 겐슬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미국의 고위 임원들에게 참 강력한 이 질타를 과거부터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받았었습니다. SEC가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잡으려 하는 것은 알겠으나 그 이유 자체가 너무 노골적이고 무책임하고 좀 심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게리 겐슬러는 정권이 교체가 되면 바로 경질될 것이며 위원장이 바뀔 것이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현물 ETF라도 승인을 시켜서 혹시나 위원장직에서 내려오더라도 다른 곳에 갈 명분이 생기게 될 텐데, 이제 실제로 전 SEC 위원장이었던 이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는 재임 당시 리플 XRP에게 미등록 증권 관련 소송을 신청하고 빤스런하였습니다. 이후에 놀랍게도 이 미국 투자 기업인 원 리버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이 원 리버의 경우는 25억 달러, 하나 약 3조 원 가량의 기관 자금을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 펀드사입니다. 이 인물이 제이 클레이튼입니다.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죠. 이제 여기에 월리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전 SEC 위원장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게 된 것인데요. 참 이를 보았을 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당연하게 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제 이러한 게리 겐슬러와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이 한 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이제 이미 만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미 SEC 위원장 핀테크 행사에서 리플과 그레이스케일 CEO와 대면할 듯하다. 이 게리 겐슬러가 얼마나 이제 쫄리고 있을지, 이게 심장을 부여잡고 있을지 참 눈에 보입니다.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그레이스케일 CEO 마이클 소넨샤인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DC 핀테크 2023 행사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미디어는 세 사람은 모두 이 행사에 연사로 참석하고 공교롭게도, 미디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교롭게도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SEC가 패소한 소송 피고 측 CEO들과 한 무대에 서게 되었다. 참, 이게 운명의 장난이 아닐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더니 여기에 지금 다 있습니다. 이제 마이클 노보그라츠도 있네요. 갤럭시 디지털의 CEO이죠. 마이클 바, 이제 미 연준 부의장, 이 부의장의 경우는 리플사에 한테 몸을 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창 또 XRP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붐이 일었었는데요. 이제 리플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두고 흥미진진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핀테크 행사는 11월 6일에서 9일까지 열린다. 내일까지 열린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 핀테크 행사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다른 이야기들 자체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게리 겐슬러와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마이클 소넨샤인이 어떠한 언급들을 하게 될지 당연스럽게 이 소송에 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관련하여 매일같이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사업 확장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소식들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독일 2위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여기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독일 2위의 DZ뱅크와 리플사가 제휴를 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디 그냥 수탁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독일의 2위 뱅크인 DZ뱅크가 리플과 협력해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리플사가 개발한 플랫폼 이제 메타코 하모니의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플랫폼 메타코 하모니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리플사가 공개된 것과 달리 정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개발했다라는 걸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사를 계속 꾸준히 이제 읽은 것이 계속 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는 독일의 전통적인 은행이 블록체인을 수용한 것을 의미한다. 이 요투데이는 은행 전반에 걸친 블록체인의 통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파트너십은 리플에게도 성과를 의미한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디스뱅크는 궁극적으로 개인 및 기관 고객들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비트코인을 꼽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리플사의 경우는 정말 CBDC 관련하여서도 특히나 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도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적인 분야에서도 유독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슬슬 XRP의 가격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IPO 관련하여서도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많은 상태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 만일 리플의 CEO가 스웰 컨퍼런스를 통해 IPO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한다라면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가 거의 다 이제 끝났다. 이제 막바지 단계다. 이러한 단어 자체가 하나만 나오더라도 XRP는 기대감으로 인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상승세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과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역대급 초대형 이벤트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XRP를 시작으로 한 다시 한 번의 어게인 2017, 어게인 2022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어쩌면 우리의 계층 사다리를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많게는 두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앞으로 XRP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것인지 내용 나오는 대로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68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그리드, 이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이 이제 35K를 저항으로 만들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이 알트 시즌이 도래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을 보나 이 상승률로 보나 비트코인보다 앞서는 알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눈에 띄는 알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솔라나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흔히 스튼이라고 불리우는 토큰이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이 스튼의 경우는 과거 꽤 오랜 기간 가지고 있다가 상승장에 팔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투자하기 좋은 코인은 아니다. 엄청 장기적으로 바라볼 만한 코인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2018년 1,000원을 넘었던 이 스튼이 2021년 불장에서 전고점 넘지 못했습니다. 솔라나는 등장부터 인상적이었죠. 가장 선호도 높은 이더리움 킬러로 불렸고 실제로
실제로 다양한 DApp과 NFT가 발행이 되기도 하였었습니다. 이 솔라나의 최근 상승세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호재가 있었죠. 하지만 알트코인은 상승이 크면 하락도 큰 법입니다. 이 솔라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네트워크 안정성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네트워크가 멈추는 사건이 있었고 아예 채굴자들이 노드를 리부트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이더리움이 여전히 최고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라나로 시작해서 잘 되면 이더리움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여전히 생기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상승 원인이 매우 명확합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임박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반감기가 다가옴에 따라 공급이 감소할 거라는 확실한 요인이 있습니다.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거라는 단순한 원인이 비트코인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마이너리티한 의견에 귀를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나만 아는 무언가가 가격을 상승시킬 요인이라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알 정도면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는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알트에 투자할 이유가 지금은 딱히 없는 것이죠.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알트 시즌이 아니고 불장도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한참 더 올라줘야 하고 반감기를 전후해 무서운 조정이 올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알트에 투자하는 일은 지양해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죠. 이런 가운데 바이낸스와 SEC의 소송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기회가 더 많은 해외 거래소들을 이제 찾아 떠나고 있는 흐름을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35K까지 상승했지만 알트가 상승하고 비트코인이 35K를 더 못 뚫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 동력을 잃은 건 아닌지 불안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큰 상승 이후에는 늘 조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 가격은 오른다고 계속 오르지 않고 내린다고 계속 내리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롱텀으로 바라보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35K 35,000달러대 거의 높은 가격일까요? 이 쇼텀으로 보면 그렇지만 롱텀으로 보면 매우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큰 상승 후에 조정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알트 상승에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알트는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빠집니다. 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만들고 나서 수익으로 알트를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